우와, 여기 되게 괜찮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님. 반갑습니다. 와, 진짜 잘 오랜만에. 지냈어요? 네. 우와. 여기 처음이시죠? 네, 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데요? 네, 아주 좋은 자리에서 네. 소영 씨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네. 잘 진행해 보시죠.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네. 우와. 헉, 너무 좋다. 바로 안 오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 가면 일본 프로들은 그 레슨을 할 때 그립 하나를 가지고 한 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일본에 뭐 지사로 나가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일본에서 레슨을 받으면 그립 하나 잡고 계속 이것만 가르치는데, 근데 이 그립이 뭐 처음에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다가 뭐 이렇게 잡은 사람이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될 때까지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이제 뭐 요렇게 하나씩 완벽하게 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쫙 가는 사람이 있는, 네,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아마추어 골프들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 네, 사람마다. 네. 왜 그러냐면 이해력이 빨리 되고 몸이 말을 들어줘서 내가 탁 지도자가 시키는데 쭉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정성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늦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다려줄 줄, 어떤 프로는 말이야, 뭐, 한 달 만에 내가 해결했는데, 뭐, 우리 친구는 말이야, 몇 달이 돼도 안 늘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는, 물론 지도자가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골프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느린 건지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번에 이제, 미국에 한번 얼바인에 갔는데, 이 연습장이 정말 좋은 데다. 딱 스튜디오가 2개가 있고,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있어요. 네. 나 90개 치는데 정말 나는 70대 후반 치고 싶다. 프로가 스튜디오에서 테스트를 해요. 말을 해보고 요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 했는데 빨리 이야기를 듣고 몸이 부드러운 사람은 금방 따라하는데 말기도 잘 못 알아듣고 몸도 안 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점수가 나와요. 어머. 웨이트장으로 와요. 네. 골프는 유연한 사람이 잘 치거든요. 유연해야 빨리 돼요. 딱딱한 사람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슨 받으시면서 자기 몸이 딱딱한데 내 친구는 빨리 느는데 왜 얘는 나를 안, 그게 몸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선생님이, 웨이트 선생님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게 점수가 나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레슨비가 나와요. 자, 고프로님은 여러 가지 감각도 좋고 몸도 좋고 하니까 90 치는데 레슨비가 얼마입니다. 뭐 이시우 프로는 다 좋은데 몸이 딱딱하고 잘 안 되니까 얼마입니다. 그 레슨비가 틀려. 너무 합리적이다, 근데. 난 너무 합리적이라고 봐요. 와. 그러니까 이제 나 얼마 나올까? 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 이제 지도자가 네. 그 몸이 딱딱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몸에 유연성이 이런 게 없어서 잘 이렇게 몸이 안 되시는 분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 선생님들도 힘들어. 근데 그거는 자기가 참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평가가, 내 친구는, 누구한테 배워서 금방 느는데 나는 말이야, 석 달이 돼도 안 늘어.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정말 지도자가 잘못하는지, 안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신체적인 조건이 조금 그 골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지 그것도 좀 평가를 해줘야 그렇죠. 되죠. 일단 나의 어떤 자신 스스로부터 조금 네, 한번 좀 체크해 그런 것 보시는 같아요. 게. 예. 네. 수많은 분들 레슨 하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아카데미 차리고 할 때 진짜 운이 좋았어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 무명 때 들어왔고, 그때가 2008년인가 2009년인데 막 서희경 선수가 이제 막 6승, 5승을 했으니까 막 우승을 막 하니까 얘가 이제 갑자기 스타가 된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서 하던 시합인데 3일째까지 이 친구가 이제 선두였는데 저는 그때 이제 중계하고 있었고 아침에 레인지에서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 샷이 너무 이상하대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공이 이쁘게 드론하다가 공이 자꾸 깎인대요. 구질이 변하니까 갑자기 막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뒤에 와서 쳐봐. 서서 치다가 이쪽 타겟 보고 쳐봐라 저쪽 타겟 하라. 그러니까 타겟이 바뀌니까 얼라인먼을 잘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어깨가 열리는 게 싫어서 항상 어깨를 안 열고 어드레스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 스탠스까지 오른쪽으로 하니까 오른쪽 보고 약간씩 엎어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또 방향이 조금 틀어졌는데 그리고 그날 레슨은 이제 그게 다였어요. 이렇게 서봐라. 그러니까 그 뒤에서 클럽 대고 이쪽 방향이다 그랬더니 오 완전히 왼쪽 보는 것 같대요. 그럼 타겟 쪽으로 밀어쳐봐라. 그러니까 이제 오버 더 탑이 없어진 거예요. 그날 나도 아침에 이렇게 교정을 하는데 괜찮을까 그랬는데 그날 그 코스가 엄청 바람 불고 그날 어려웠는데 롯데스카이였는데 64타를 치고 코스 레코드급을 해서 그냥 7타 차가 뒤집어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승 인터뷰를 하는데 고덕호 프로님이 원포인트 레슨 해줬다고. 그게 주요했다고. 근데 그날 저도 딱 경험을 한 게, 야, 진짜 뭐 골프 레슨이라는 게 뭐 대단한 테크닉이고 대단한 기술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핵심 하나를, 왜 페이드가 날까 막 하다가 그거 바꿔주는 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했던 레슨 중에서는 제일 간단하면서도 제일 큰 효과를 봤던 그런 레슨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레슨이 많이 늘으셨나요? 그때 아카데미 엄청 잘 됐었나요? 엄청 몰렸죠. 역시. 네. 두 분은 그런 혹시 기억에 남는 레슨, 기억에 남는 선수, 뭐 아마추어 누가 있을까요? 뭐 선수들 다 기억나지만 제가 제일 재밌게 느꼈던 게 그 김자영 프로에서 지금 은퇴했는데 김자영 프로 스윙을 보면은 엄청 많이 끌고 와서 치고 숫자를 보면 클럽 패스가 인터넷이 막 6도씩 나와요. 엄청나게. 그래서 구질이 엄청 하이 드로우 치는 선수인데 처음 만났을 때 물어봤죠. 클럽 패스 자기는 똑바로 다니고 싶다. 근데 그때 당시 7번 아이언 치면 클럽 스피드가 한 70마일, 71마일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여자 선수들 평균이 한 뭐 80 정도 나와야 그래도 그래 좀 치네 이 정도 되거든요. 10마일이면 그냥 거의 한 3클럽 차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클럽 패스 나는 못 바꾸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자영 프로가 우승을 한동안 못하고 그 해도 60등으로 끝났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김 프로가 운동 많이 하고 그래서 이 70마일이 80, 그러니까 78마일 정도 되면 어쩌면 우승을 다시 한번 견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때 진짜 보냈거든요. 그냥? 네, 우리 오지 말고 스윙 교정하지 말고 운동하면 좋겠다. 근데 6개월 뒤에 다시 만났어요. 근데 진짜 몸무게가 살이 찌고 다리가 이렇게 돼서 왔더라고요. 그걸 또 그리고 그대로 하셨구나. 76마일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몇 개월을 해서 79마일을 찍었거든요. 월요일날. 근데 그 주에 우승했어요. 그래서 우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와. 저도. 그래서 선수들이 막 오면 스윙 바꾸고 싶어하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오는 선수 되게 많거든요. 나는 이걸 원해. 그러니까 이거 고쳐줘 하고 오는데 저희 눈에 봤을 때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스윙 문제보다는 체력적인 부분이 더 클 수도 있고 또 멘탈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선수는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는 스윙, 그쵸. 궤도 뭐 이런 거밖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비수술로 적게 만든 느낌? 네. 그래서 그때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그때 아마 매치 플레이 박인비 선수랑 같이 마지막 했는데 4년 만에 우승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네. 좋았어요. 명승부였지 그때. 맞습니다. 네. 어떤 또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 여기 고프로님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참 왜? 진영이 얘기하는 거구나. 진영이 얘기는. 아니 왜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진영이가 이제 루키 때 사실은 또 고프로님한테 레슨을 계속 받았고 그리고 또 아버님 같은 분이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내가 아카데미 그만뒀어. 아니 이게 네. 선수들을 지도하려면은 이렇게 테크니컬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좀 약간 멘탈적인 스승이 돼야 되는데 딱 삼촌뻘 정도가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진영이가 우리 아카데미의 메인급으로 이제 쭉 중학교 때부터 있었으니까 네네. 딱 올라왔는데 진영이 아버지가 나하고 동갑인가 한 살 어린가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저를 큰아버지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선수들 놔줘야겠구나. 그래서 얘기할 때 이제 17년도 한국 여자 오픈 이제 그때 기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제 코치 분들한테 가서 포인트도 받고 그랬겠죠 사실. 근데 이제 그 후로 사실 뭐 그 해 우승도 잘하고 이제 한 3승을 해서
미국도 진출하고 막 그랬어요. 방송에서는 제가 따로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사제지간이라는 게 사실 뭔가 되게 밀접하고 평생 갈 것 같은 느낌이지만 또 한동안 우승이 없고 루즈해지면 금방 또 헤어질 수 있는 관계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된 케이스였는데 되게 가까운 사이에 있는 동생네 아카데미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그것도 너무 이제 뭐 괜찮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뭐 다른 아카데미를 가서 거기서는 좀 잘 안 돼서 다시 나한테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야, 이 친구가 한동안 우승을 또 했고 되게 또 잘했는데 좀 그쪽에 가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쪽에서. 근데 도쿄올림픽이 바로 열리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랑도 이제 호흡을 안 맞춰본 지가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여보세요? 그러니까 저 진영이에요. 이렇게 진영아 웬일이야? 그랬더니 저 도쿄올림픽 가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도쿄올림픽 가야 되는데 공이 너무 안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프로님한테 한번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지 왜? 그랬더니 뭔가 좀 계속 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님 혹시 그 시간이 괜찮으세요? 그러는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거를 도쿄올림픽이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근데 사실 그 도쿄올림픽을 준비를 그 전에 같이 되게 좀 했던 상황들에서 한 1년 정도를 같이 못 하다가 도쿄올림픽이 딱 오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나랑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연락이 와서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보고 이제 스윙을 얘기하는데 진영 프로가 백스윙 코킹이 좀 긴장이 되거나 뭐 하면 콕이 되게 많아져요, 스윙을 할 때.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콕을 자꾸 늦추고 많이 하지 않게끔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코킹이 많아지니까 다운스윙 내려오면서 캐팅도 많아지고 러프 들어가면 이제 컨택이 안 나오니까 드라이버 미스가 나오면 거의 뭐 그린에 올리기 바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도쿄올림픽 가기 전에 포인트를 한두 번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도쿄올림픽 갔는데 이렇게 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아예 순위 없는 거예요. 보니까 한 7등인가 8등으로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어땠어? 그랬더니 너무 좋았대요. 뭐가 좋았는데? 그랬더니 뭐 컨택도 잘 나오고 했는데 퍼터가 좀 안 들어가서 그렇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2주 있다가 다시 미국을 가는데 레슨을 좀 그냥 프로님이랑 다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너무 복잡한 건 싫으니까 전에 있는 선생님이랑 얘기가 되면 그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한 2, 3일 있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맞춰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한 열흘 정도를 아마 딱 그것만 한 것 같아요. 정말 코킹 너무 심하게 하니까 코킹 좀 적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시키는 것만 계속 열흘 정도 하고 갔는데 미국 가가지고 잘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되긴 했었어요,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레슨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1년 동안 못 보다가 어찌됐건 간에 뭐 도움이 돼가지고 우승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좀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진영이하고는 계속 미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톡하고 이제 연락하고 그러는데 네. 나도 이제 중계 보다가 뭐가 좀 변한 것 같고 좀 안 맞고 그러면 뭐 하고 있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쯤이었는데 내가 야 너 요즘 뭘 바꾸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시오 프로님한테 요즘 레슨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 어디 딴 데 가서. 그래서 그때 나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야 너 이시오한테 갔을 때 그래도 제일 좋았어. 거기서 뭘 더 하려 그래. 막 야 거기 그리고 너 잘 아는 사람한테 가. 주치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진짜 잘 치는 애들이 자기 성적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뭔가 자꾸 완벽을 추구하잖아. 자꾸 맞아요. 바꾸려고 그러고. 그거를 좀 약간 이렇게 눌러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내가 옆에서 엄청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예. 저는 아마추어 네, 너무 좋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레슨하면 가끔 한 30분씩 이렇게 레슨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되게 웃었던 게 레슨을 하면 30분이면 짧아요. 엄청 짧아요. 좀 이렇게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한 분이 여성분인데 쳐보세요 했더니 제가요, 자 한번 쳐볼게요. 딱 치는데 우리 신랑은요 내보고 이렇게 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예.
그다음에 또 딱 치더니 우리 내 친구는요. 내가 요렇게 치니까 요렇게 쳐야 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근데 10분 동안 10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바쁜 시간.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내가. 와.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 골프들이 자기가 진단을 다 하고 와요. 맞아요. 배우면 이렇게 와서 이제 치고 몇 개 치고 보고 지도자가 가르쳐주면 이제 그게 좀 맞춰서 해서 자기가 그걸 익힐 생각 안 하고 참 이렇게 골프를 배우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하는 그쵸, 걸 그쵸. 느꼈고 어. 하나는 좀 이제 의욕을 키우시는 네, 분이세요. 네. 골프를 너무 잘 치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샌드웨지가 한 60m만 풀스윙해서 가면 좋겠는데 다 알다시피 임팩트 때 체중이 오른발에 오면 절대 공이 거리가 날 수가 없거든요. 샌드웨지가 60m만 이상 나가면 자기는 진짜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내가 어드레스를 뭐 움직이질 못하니까 어드레스를 이렇게 왼발에 놓을 수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하셨더니 이건 됩니다. 그래서 팔만 들었다가 쳐보세요 했는데 그게 60m, 70m 가는 거예요. 어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그런 분들을 골프를 가르칠 때 제일 신이 나세요. 좋아요. 골프는 누구나 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최악의 레슨 받으러 왔는데 정말 이 사람 너무 싫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제발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지 않아요? 뭐 선수들은 없겠지만 일반 아마추어들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프로님들 입장에서? 선수들도 있어요? 있죠. 와, 정말요? 진짜 있죠. 레슨하기 힘들고 아, 까다로운 진짜요? 선수들 있어요. 오. 그러니까 자기께 엄청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남자 선수들 중에서도 뭐를 고치고 싶은데 나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뭐 공이 페이드가 나는 거다. 그렇게 페이드는 괜찮은데 슬라이스 나는 거 싫으면은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은 제 눈에 딱 보여요. 이렇게 하면서도 내 얘기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레슨을 길게 안 받고 이거는 티칭 교본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레슨하기 제일 어려운 상대가 중년 남성이에요. 중년 남성들이 다 구력도 있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니까 다 어느 정도 지위에 있고 그쵸. 명령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거 남의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쵸. 자기만의 아집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 얘기를 막 하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레슨하면서도 저도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들 교육시킬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중년 남성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봐서 이 사람이 되게 좀 자기 있게 강하다. 그러면은 일단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 사람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을 훔쳐야 되잖아요. 나한테 내 말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방법이 어떻게 될 건가는 뭐 앞에서 시범을 한번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논리적으로 착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설득을 시킨다든가 레슨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브레인 서전 같은 생각으로 레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사람 뇌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제대로 이게 문제가 네. 아니라. 그래서 진짜 간혹 그런 센 사람들 만나면 진짜 힘들죠. 오래 걸리죠. 있으세요? 실명 거론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처리 다 해드립니다. 사실 저는 레슨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쨌든 레슨의 길을 들어와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물론 제 스윙에 대해서 공부했지 제가 사실 저희 집에 그 100타 깨는 법 막 프로님 책 되게 많아요. 왜냐면 처음에 골프 가르치려고 했는데 뭐를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1시간에 300불짜리 레슨 막 좋은 거 배웠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부터 사다 보고 막 이랬는데 제 진지함을 못 따라오시는 분들과 못 따라오는 선수들이 되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하고 연습 오고 레슨이 그냥 연습처럼 와서 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진짜. 제가 포인트 선수들 많으니까 연습 안 해왔어요. 그냥 일주일 만에 잡은 것 같아요. 네, 연습 안 했지. 공이 뭐 정확히 맞질 않는데.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정확히 안 맞을 수 있는데 선수들은 일단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안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화가 나요. 이렇게 맞추고 싶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씹어서 삼키고 무슨 맛인지 알려주세요 이런 느낌 같아요. 좀 답답하죠. 답답하죠. 포인트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팀에 들어가 있으면 안 그럴 텐데. 팀에 들어오면 그렇게 못하죠. 사실. 아. 네,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또 마음가짐이 또 다르군요. 그럼요. 그렇게 다르죠. 그리고 이건 그냥 조금 웃긴 얘기인데 선수들은
레슨 받으러 오면 못 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레슨 받고 싶어서. 아,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잘 치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어. 딱 못 치면 안 맞잖아요. 아, 저 원래 이렇게 안 쳐요. 다시 쳐볼게요. 그래서 잘 맞을 때까지 치세요. 그래서 아니 지금 배우러 오셨는데 이거 못 치셔도 되겠대. 아니 저 원래 이렇게 안 쳐요. 그리고 하다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저는 사실 옛날에 기사 나갈 때는 뭐 선수들이 물어보고 그러면서 레슨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극히 드문 선수들이잖아요. 몇 명이 친한 사람들이야 형 스윙 좀 봐줘 그러면서 봐주는 거지 일부러 제가 레슨을 하려고 한 건 아니어서 저도 책을 좀 많이 통해서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양으로 좀 승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레슨을 정말 한 3, 4년 동안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얘기를 못하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레슨을 받으시는데 맞아. 뒤에서 이제 맞아. 지금 백스윙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백스윙이 지금 이렇게 들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려오는 걸 원하는데 공이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드리면은 그걸 못 기다리세요. 그 사이를. 그래서 제가 이분은 분명히 돈을 내셨으니까 레슨을 받는 건데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그 5초, 6초의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얘기를 하실까?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선수들이 와서 답을 정해놓고 오는 선수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분들이 드물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쵸. 그분은 벌써 본인이 할 얘기 정해놓고 본인이 어떻게 치는지도 아시고 그 고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프로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답을 내세요. 뭐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왜 그 프로님 레슨을 안 하셔? 이런 제가 그래서 그 우와. 얘기를 듣고 우와. 아니 세상에 얘기할 시간을 안 주고 레슨을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나?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 아마추어 분 중에는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아까 비슷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랑하러 오신 분이 되게 많아요. 내가 얼마나 레슨 받으러 치는지? 오셨는데 아. 자랑 이거 250m 갔는데 무슨 250 나올 때까지 치고 가세요. 아니 저는 제가 어떤 프로님 모시고 이제 필드 레슨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제가 한번 껴서 이렇게 라운드를 해봤는데 직구준 아마추어 분이세요. 아까 말씀하신 50대 한 중년의 남자분이신데 분명히 뭐 골프 실력도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실 프로님은 레슨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럼 자기 공을 열심히 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럼 결국은 스코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굳이 사진 찍어서 전화를 막 해서 내가 지금 누구랑 공쳤는데 내가 스코어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겼다? 이러고 그래서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어느 순간부터 요령이 생긴 게 저도 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네. 열심히 그냥 열정적으로 막 여자분 3분이었던 것 같아요. 레슨을 막 그냥 이쪽 저쪽으로 막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안 가면 안 쳐요. 그쵸. 나는 보고 페어웨이 있죠. 이쪽인데 저쪽으로 업해서 맞아요. 계속 그냥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레슨하고 막 가서 치고 그리고 내공 치고 막 그러고 나서 9홀 끝나고 들어왔는데 내가 4개 오버 쳤나 40개 쳤나 근데 우리 프로님은 몇 개 치셨나 이러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슨 CEO 과정에서였는데 그때부터 나도 스코어가 중요하다. 그쵸. 무조건 어느 정도 잘 치든가 아니면은 이분들 레슨이 좀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아예 스코어를 안 남기죠. 아. 어느 홀은 그냥 딱 치고 자, 내 것 좀 주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레슨을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하는 게 그게 차라리 낫지. 프로님 어떠세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안 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사실은 프로 선수가 나가서 지도하면서 내 볼 치고 남의 또 봐주고. 레슨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더 나빠져요, 골프가. 내 골프가 나빠져요. 아.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이렇게 가면 백 놓고 티샷 1호에서 땅 치고 오늘은 공 치는 분위기가 아닌구나. 뭐 이건 너무 막 세 사람 네 점 갔는데 막 다 100 넘어요. 내가 이거 치는 게 아니구나. 채 딱 넣고 그냥 안 칩니다. 근데 이제 치야 되는 분위기는 이제 이분들이 뭐 70대 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는 뭐 제대로 재밌게 치죠. 예. 근데 레슨 할 때는 주로 거의 안 친다고 봅니다. 거의. 그래서 저는 필드를 요즘 뭐 올해는 그렇게 외국의 골프 행사가 참 많았어요. 근데 채를 안 갖고 와요. 아예요? 네, 채를 채를 안 가져요. 진짜요. 네, 채를 가져가봐요. 채 쓸 데도 없어요. 칠 수도 없어. 한 번 갖고 갔는데 그냥 그대로 넣고 그대로 갖고 오니까
그래서 외국할 때 이 프로그램은 레슨 프로그램이다 하면 저는 아예 채를 딱 놓고 골프화만 가지고 가고요. 저는 프로들하고 선수들하고 많이 나가니까 당연히 안 치죠. 그쵸. 칠 수가 없어요. 예. 제 거 하나 더 치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쵸. 예. 가서 레슨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세요, 프로님도? 네, 저도 아마 민준 프로랑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마 나갔는데 이제 공을 치는 시간이나 이런 건 한정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제 공까지 치면서 같이 레슨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안 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나가가지고 공을 치는 게 뭔가 일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투어 선수들이랑 나갔을 때는 안 치게 되는 것 같고요. 가끔씩 이제 그냥 아는 지인분들이랑 치게 되면 나인홀은 치고 나인홀은 레슨해드리고 약간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레슨 하려면 공을 못 쳐요, 그죠? 그쵸, 네, 맞아요. 거의 못 친다고. 근데 선수들 지도하면서 그렇게 공을 안 치고 레슨만 하면은 하루가 되게 길고 지겹지 않나? 나가서 치면 잘 치고 싶거든요. 잘 치고 싶어서. 잘 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예. 아직도 잘 치고 있으시구나. 싶은데 뭐 하다 쳤다 보기 치면 괜히 쳤다.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 잘 들어요. 치고 싶고 잘 욕심이 치고 싶어요. 갔는데 있어요. 괜히 한 77 치고 나오잖아요. 그럼 괜히 찝찝해요. 왜 괜히 근데 쳤다. 이제 이 프로 선수가 이제 사실 레슨하면 골프가 안 되거든요. 레슨하면 골프가 잘 칠 수가 없어요. 뭐 이 기가 다 빠져요. 아, 그쵸.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근데 참 골프가 웃기는 게 이제 프로니까 또 못 쳐도 안 되고. 맞아요. 근데 나는 한번 진짜 방송하고 뭐 레슨하고 이거 정말 바빠서 한 달 동안 채를 못 잡은 적이 있어요. 그쵸. 한 달 동안 채를 전혀 못 잡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골드 CC의 이동 회장님. 회장님 연락이 왔어요. 아니 보고 싶은데 말이야 요즘 뭐해? 토요일 날이에요. 내일 골프하면 쳐. 그래서 예 회장님 했더니 그거 내가 말이야 이제껏 아마추어가 나는 이렇게 잘 치는 사람 처음 봤어. 미국에서 완 교포인데 30대 후반인데 때리면 300 한 20m 가고 우와. 코리아에서 때렸다 보면 60, 뭐 6, 7 맨날 친다는 거야. 우와. 근데 당신하고 골프를 꼭 하면 쳐야 될 것 같아. 우와. 그래서 나는 한 달 동안 안 치는데 참 그래서 또 그렇다고 어떻게 회장님 오라는데 나는 4시에 결혼식이 있어서 와야 돼요. 나인홀만 치기로 한 거예요. 난 나인홀 치고 결혼식 가라고. 근데 정말로 채를 딱 갖고 이 골프를 프로가 오랫동안 안 치면요. 어드레스를 딱 하면 이 꿀렁꿀렁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렇게 평생을 공을 치셨는데 네, 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다 땅이 여기 있어요. 만치도 레이스, 예, 레이스만 하고 이제 있으면요. 한 달 딱 가면 이 어드레스 딱 하면 어머. 이 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진짜예요. 아니 진짜 그래. 오늘 제가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요즘에 미국 갔다 오고 막 해가지고 채를 한 마지막에 아마 아카데미 방송 찍을 때 채를 잡아보고 채를 못 잡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무실에 백이 있길래 채를 딱 꺼내서 그립을 딱 잡는데 내 채야 이게? 그러니까 그립감이 이게 없으니까 없어. 이게 내가 이게 원래 내가 쓰던 그립인가 하면서 채를 보게 된 거예요. 진짜로. 그래 꿀렁꿀렁 코리아 CC 백대 간다 이렇게 되는데 야 정말 오늘 내가 창피만 당하지만 30대만 치자 39만 쳤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1호에서 정말요 어떻게 중앙 정타만 맞으라고 딱 쳤는데 쫙 하고 중앙에 맞더라고요. 근데 골프가 내가 그때부터 골프는 재수다. 내가 28을 쳤어요. 마지막 홀에 요만한 버디를 우스워서 내가 놓쳤어요. 너무 아니 이게 세상에 한 달을 안 쳤는데 버디 플레이를 하는 거야. 회장님이 그래 무슨 한 달을 골프를 안 쳐. 한 달 안 친 사람이 아니 회장님 진짜 이상해요 골프가. 정말 골프는 재밌습니다. 내가 그러고 왔더니 골프는 정말로 이제 프로가 사실은 거기에서 한 뭐 보기 플레이 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안 쳤어. 그러면 이제 소문 쫙 네, 나요. 그래, 야 정말 못 잔인하다. 치더라. 그러니까 참 그래서 프로면서 이 레슨을 하는 직업을 가진 그 프로 선수들이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좀 레슨하면 전혀 공을 못 치니까 이해도 해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이해를 못할 때가 그 프로 뭐 기대를 하세요. 그쵸. 네. 잘 쳐야 본전인 것 네. 같아요.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시우다 이러는 거예요. 네. 나보다 어려 보이는 것 같은데 자꾸 반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말 이시우 프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이시우다 그러면서 그걸 또 티박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세요. 맞아. 근데 나는 공을 안 치려고 그러는데 안 치면 안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프로님도 치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자 프로들이. 그래서 그냥 치자 그러는데 엄청 뒤에서 이제 기대를 하시고 그쵸, 이렇게 그쵸. 막 찍고 막 그러시면 이 프레셔가 오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안 치다가 치니까. 골프가 나는 정말 창피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수원 컨트리에 골프를 부킹을 팡요에서 일을 보다가 시간을 넉넉하게 맞춰서 이래 와야 되는데 그때 고속도로 타는 길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양대로 와버린 거예요. 반대로 오셨어요? 네, 반대로. 그 12시 뭐 10분 티업인데 내가 딱 클럽하우스 도착이 12시 10분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들고 걸어가면서 막 신고 다 티샷 세 분이 때리고 있는데 아마추어들이 쫙 그냥 기다려 한 50명 기다리는데 그냥 가서 티 꽂고 연습 중인데 50명 때렸는데 공이 여기 맞아서 저기서 일로 가는 거였죠. 사람들이 다 웃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골프는 프로도 그렇죠. 프로님들도 사람이죠. 네. 네. 그래서 거기 9코스 1번 아니에요? 9코스 1번이요. 롱홀 파5. 골프장 가면 이제 가끔 뭐 지인들하고 가고 뭐 클럽 챔피언을 가고 그날도 클럽 챔피언들하고 치는 날인데 수원 9코스 1번이 네. 앞에서 이렇게 먼저들 치라 그러고 이제 저 치려고 딱 어드레스 하고 보니까 그 뒤에가 무슨 광장처럼 돼 있잖아요. 그 맞아요. 티박스는 딱 분지로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적어도 한 3, 40명.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막 놀려. 형, 뒤에 사람 엄청 많아요. 똑바로 잘 쳐. 형, SBS 그 골프 시청률 다 떨어져요. 근데 그날따라 훅바람이 막 부는데 그 왼쪽이 오비잖아요. 네. 이게 공이 약간 들어가 훅바람 걸리더니 그냥 오비로 나간 거예요. 공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프로님들도 내기가 딱 크게 걸리거나 이러면 뭔가 좀 이걸 좀 다시 고쳐보거나 그러니까 뭔가 마음가짐이 다르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아마추어 분들하고 내기를 안 해요. 아예. 네, 왜 그러냐면 따도 그렇죠. 뭐 프로가 돈 뺏어간다고 맞아. 맞네. 그 진짜. 딱 한 분이 내가 한 40년 된 분인데 그분은 제가 나인에 2점 주고 잘 치는 분이죠. 그렇고 이제 내기를 해요. 제대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 내기할 때는 내가 정말 유일하게 연습볼 한 10개 쳐요. 그동안 하나도 안 치다가 난 그 전날 10개 딱 그 정도로 치고 쨍쨍하는군. 네. 집중해서 이제 치는데 이제 그게 그 레슨만 하다 보니까 그런 즐거움도 있더라고요. 있죠, 한 번씩. 네, 한 번씩 탁 집중해서 치어야 될 때도 있어요. 네. 어떠세요? 프로님도 자세가 좀 바뀌세요? 저는 오히려 자세를 더 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도 그 미국에서 대학 시절에 레슨을 받다 보니까 우리 코치한테 내가 들은 기억하는 얘기는 전부 다 뭐 리듬, 템포, 밸런스 이런 거지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막 그 테크니컬하게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 스윙 보면은 뭐 결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선수들하고 전지훈련을 가면 2달 내내 같이 공을 쳐요. 그 거의 그러니까 애들한테 얘기가 야 필드에서는 우리 제대로 한번 치고 레슨은 연습장에서 그러니까 정 안 맞으면 이제 거기서 레슨을 하지만은 그래서 특히 이제 전지훈련 갈 때 남자 프로 여자 프로 애들은 뭐 비슷비슷하게 치니까 괜찮은데 남자 프로 애들은 저만 보면 오늘 얼마짜리예요? 눈에 완전히 달러 사인이 딱 써요. 용돈 받으려고. 걔네들하고 막 결사적으로 쳐야지 나도 이 골프에 대한 흥미를 계속 유지를 하니까 그게 이제 저만의 이제 골프를 치는 비결인데 그래야지 이제 레슨할 때도 저도 흥이 나고 골프가 막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가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주변에 공 잘 치는 아마추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칠 때도 뭔가 막 프레셔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자세를 안 흐트리려고 노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임팩에 집중하다 보면 공이 오히려 더 똑바로 안 가니까 정자세를 좀
그 페어웨이 확 좁아지는 홀이다 그러면 좀 피니시 제대로 잡고 칠라 그러고 막 그러면은 그럴 때가 공이 오히려 더 똑바로 오히려. 가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 지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폭이. 좀 한정적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오히려 인프로님과 고프로님처럼 뭐 아마추어 분들이랑 라운드를 갈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선수들과 아니면은 정말 가까운 오래된 친구 정도 네, 딱 이게 있어서 내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주니어 골프 아카데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제가 양용원 프로가 1회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와. 근데 우리 이시우 프로 마음을 내가 너무 공감하는 게 이 주니어나 프로 선수를 가르치다 보니까 내 주위에 나이 든 지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맨날 아침에 출근해서 선수들하고 이야기하고 주니어들하고 이야기하고 밤에 들어와서 자고 아침 새벽에 나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주니어 아카데미를 그만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면 좀 지인들도 만나고. 그렇죠. 이렇게 내 삶이라는 것도 그렇죠. 있어야 내 되는데. 삶도 좀 있고 좀 세상도 좀 배우면서 이래야 그쵸. 되는데 맨날 학생들 가르치기만 하는 거야. 나는 배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인생을 배우는 게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시우 프로 지금 이야기했던 주위에 치는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거고. 좀 데리고 나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는 만나면 방송 나가잖아요. 옛날 내기도 좀 크게 한 나가서 번씩 하시고. 방송 나가서 이제 좀 쉬는 날이 있으면 야 우리끼리 골프 치자 아까 그 아니, 이야기 아니, 해요. 항상 이렇게 나가서 쉬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공 이렇게 딱 나가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인프로님이 아예 그냥 돈을 걸어 놔주세요. 1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그 스킨스 게임을 할 거니까 돈을 걸어 놨으니까 이거 많이 잘 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고 골프를 쳐요. 그러면 네. 인프로님이 다 가져가시죠. 그렇진 않고요. 봐주는 거예요. 내보고 에이.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두 사람은 아직 그럴 나이 그렇죠. 또래인 아직은? 네, 지금은 이제 좀 저 선수들을 더 양성하고 좋은 그게 저 일본서 이제 저는 일본서 투어 생활을 했으니까 일본 기자들이 가끔 이제 뭐 연락 오고 그 한국 선수들이 왜 잘 치냐. 내가 우리 지도자 이야기를 해요. 야 선수들도 잘하지만 너무 우리나라 지도자가 훌륭하다. 뭐 거기에 우리나라 골프가 이렇게 그 이만큼 위상이 좋아지고 발전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그 뭐 이시오 프로나 조민준 맞아요. 프로나 이런 고프로들 이런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골프가 세계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맞습니다. 진짜 그게 있거든요 반드시. 네. 예. 사실 두 분 이렇게 피부만 봐도 라운드 얼마나 나가시는지 두 분 다 오른손이 여기가 탁한데 두 분은 생각보다 뽀예요. 저희 시작자가 좀 긴 팔이 있거든요. 이게 또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관리 안 하시죠 따로. 예, 이손 프라이머스 때 많이 봐가지고 사실 되게 즐거운 얘기만 지금 좀 나눠봤는데 저는 사실 요즘에 가끔 중계 보면서 예전에 이 태극 낭자들 정말 이름을 많이 알렸던 근데 최근에 사실 조금 조용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 한 질문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기자분한테 한번 연락 받았어요. 그 네. 이번 US 오픈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저조하냐.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미국에 가서 뛰는 선수들 보면 그나마 이제 요즘 나간 선수들이 어느 정도 상위권에도 가끔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 생활 오래 하는 선수들 보면은 한 3년 정도에서 5년 지나고 나면은 이게 거의 그 유랑자 생활처럼 호텔에서 호텔을 돌아다니고 이래야 되니까 심적으로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고 작년에 어느 대회에선가 보니까 꽤 유명한 선수인데 한국을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승수도 많고 미국에서 메이저도 우승하고 그랬는데 한국 오면 다시 무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시드전을 가야 돼요. 시드전을 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미국 생활 너무 이제 힘들고 정리하고 싶고 들어오고 싶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또 에너지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협회에다가도 그때 제안을 한 게 승수 몇 승 이상 아니면 뭐 미국에서 뭐 투어 해가지고 어떤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에 의해서는 뭐 임시로 시드를 뭐 조건부를 준다던가 돌아올 자리를 좀 만들어줘야지 또 국위 선양한 선수들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갈 데는 없고 스트레스만 받고 미국 생활 오래 하면서 점점 막 성적도 안 오르고 좀 그것도 좀 영향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또 지도를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도 뭔가 좀 예전과는 좀 다른가요? 어때요? 예전에는 꼭 미국을 가서 우승을 해야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됐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시장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미국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한국에서 잘해도 돈 잘 충분히, 벌고 네. 인기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 나가고 미국 시장에 두들기는 선수들이 많이 준 거는 사실이고 못 나가게 되는 이유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한국 시장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해야 좀 더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미 한국 랭킹 1, 2등 뭐 탑 10 안에 있는 선수들 미국 가면은 바로 막 우승 이미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한국 시장이 너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제가 이번 US 오픈을 갔다 왔고 사실 기자님이랑도 얘기를 좀 했어요. 조선일보 뭐 민학수 기자님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렇게 내보내실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에 있는 선수들이 기량이 많이 떨어져서 우승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본 선수들과 태국 선수들, 미국 선수들이 기량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유지는 하는 거지만 좋아지진 않았을 뿐인 거지. 예전에는 한국 여자 선수들이 항상 세계 탑을 달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현실적으로 뭐 어떤 문제점을 막 개선해야 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뭐 협회에서도 뭐 2년 동안 시합을 안 나오면 벌금을 매기고 해외 진출하는 거에 대한 제한을 두고 뭐 LPGA 투어랑 같이 조인하는 시합도 제재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민준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선수들이 일단 먼저 생각이 없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 왜냐면 해외를 나가서 우승을 해서 뭔가 월드 랭킹을 올리고 내가 국위 선양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월드 랭킹을 올릴 수 있고 이제 월드 랭킹을 올려서도 한국에서 인기도 많고 그러다 보면 내가 큰 대회 하나씩 그냥 메이저 하나씩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일맥상통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예 투어를 가서 뛴다라고 생각하면 고생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걸 선수들도 네.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찬스가 있을 때 한 번씩 나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수들이 지금 시합을 임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성적이랑도 똑같이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메이저 준비를 한다고 해도 잔디가 틀리고 날씨가 다 다른데 아무리 한국에서 잘 치는 선수들이 가가지고 우승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탑랭커들이 메이저를 나가서 거기서 뭐 탑10에 든다, 뭐 우승을 한다라는 걸 바라는 건 사실 욕심인 시대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제가 보는 시점과 여러 프로님들이 보는 시점이 또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US 오픈이 개인적으로는 한국 골프, 여자 골프들의 어떤 되게 생각을 달리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대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생각이 되게 많아진 대회였던 것 같아요. 요즘 그 중고등학생들 학교는 어떤가? 특기생들 이렇게 좀 골프 특기생들 많이 좀 풀어주는 건가? 아니면 학교에서 인프로님 때도 그랬을 거고 저도 제 공 잘 차는 축구부인데 학교에서 본 적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뭐 운동부도 다 그랬죠.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엘리트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엘리트 교육이 없어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이제 시대의 흐름인데요.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도 그 일본의 그 대회가 US 대회하고 PGA하고 또 거의 비슷했어요. 상금이나 규모나 뭐.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선수들이 항상 하는 얘기, 왜 일본의 선수들 기량이 좋은데 미국을 안 가지? 그게 일본 기자들의 불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래 보니까 아까 우리 조민준 프로, 이시우 프로, 뭐 고프로님하고 이렇게 다 믹스가 또 정말 맞는 말씀인데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영어 말 안 통하죠. 그러고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게 뭐 미국은 너무 많이 다녀야 되니 뭐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상금을 타도 뭐 비슷하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대회가 여자 LPGA 대회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KLPGA가 왜 대회가 많이 좋아졌느냐. 미국 가서 우리 선수들이 우승하고 하니까 붐이 일어나서 대회가 많아진 거죠. 맞아요. 그때는 대회가 없으니까 내가 배고팠으니까 간 거예요. 가서 우승하고 잘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대회를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미국. 미국 가서 내가 경비 쓰고 뭐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미국보다 더 잘할 수 있네 하는 게 첫 번째 선수들이 안 가는 이유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선수들을 보면 시대에 그 영웅들이 있습니다. 몇 년도는 정말 좋은 선수가 많았다. 몇 년도는 정말 선수는 많은데 정말 기량이 우수한 선수가 별로 없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우리가 뭐 잘할 때 박인비, 박승현, 뭐 최나연 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명 선수가 뭐 다 그냥 돌아가면서 우승할 맞아요, 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다 뭐 나이가 되고 이제 뭐 시집도 가고 애도 놓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받쳐주는 선수를 요즘 보면 뭐 훌륭한 선수가 많지만 그때의 대형 선수보다는 조금 적지 않나. 박인비 선수 결혼식 때 주례가 없어서 제가 축사를 했어요. 근데 수많은 선수들이 많이 왔는데 내가 하나 부탁하는 거는 항상 나는 모자라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10승을 해도 나는 항상 모자라는 선수다. 나는 1승엔 선수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10승엔 선수고 상금 랭킹 세계 1등도 해봤어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 그렇죠. 옛날에 그 어른들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성공한다.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 나는 선수는 좀 그게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뭐 우승을 많이 해도 항상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다 하고 이 훈련하고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눈물 젖은 빵 드셔보신 것 같으세요? 아주 먹어봤죠. 먹긴 했죠, 저희. 먹었어요? 눈물 젖은 빵 먹어봤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사실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원래는 독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잠시 후에 저희가 오늘 지금 1부는 맛배기로 흘리고 2부에서 조금 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요.